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혼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무거운 주제입니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말이죠. 부부는 원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길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사례들이 여러분과는 먼 이야기가 되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국에서도 암호화폐가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중요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는 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암호화폐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결혼 중에 축적된 암호화폐도 한국 민법 제839조 2에 따라 이혼 시 분할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숨기려는 시도를 했지만 법원에서 사실조사를 발행하여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해당 자산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추적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숨기려는 시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를 기록하므로 법적으로 재산을 숨기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숨기려는 시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코인 소유자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을 숨기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분산화된 특성 때문에 숨기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 발전과 법적 대응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자면 뉴욕에서 한 아내가 남편의 재정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포렌식 회계사를 고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숨겨둔 12개의 비트코인, 약 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자산을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은 연간 300만 달러를 벌면서도 그 자산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숨기려 했던 것이죠.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재정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숨겨진 지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라는 말은 그녀의 놀라움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 사례는 암호화폐가 이혼 재산 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며 파이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가치의 변동성입니다. 파이코인이 상장된 이후 그 가치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시점에서 파이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이혼 재산 분할 과정 중에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락하여 배우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있는 자산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파이코인의 경우 상장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시점에서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파이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호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자산 공개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숨기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 보유 내역과 지갑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자산을 추적하기가 용이하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파이코인의 변동성을 고려한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암호화폐는 그 가치가 빠르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온 재산 분할 시점에서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보통 이온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평가되므로 시장 가격 변화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파이코인을 현금화하여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면 분할이 더 쉬울 수 있지만 코인 자체를 나누어 각각의 지갑에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변동성 있는 자산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암호화폐와 이온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나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략을 통해 여러분이 파이코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암호화폐는 그 특성상 변동성이 크고 가치 평가가 어려운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온 재산 분할에서 파이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분할할 때 반드시 법정으로 가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중재나 합의를 통해 더 원활하게 자산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혼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아닌 중재 절차나 협의를 통해 자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어떻게 파이코인을 나눌지,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이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협의와 중재를 통해 보다 쉽게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이온 재산으로 분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파이코인 거래나 증여 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로 얻은 연간 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세금은 파이코인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예를 들어 이온 재산 분할 후 파이코인을 현금화할 경우 분할 당시와 현금화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긴 하지만 국회에서 유예하거나 법안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코인을 이온 재산으로 분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세금 유형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파이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이온 재산 분할 후 파이코인을 현금화하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분할받아 현금화할 때 그 시점의 시장 가치와 분할 시점의 시장 가치를 비교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전략은 양도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시장 가치가 낮을 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바로 현금화하는 것이 아닌 가치가 더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금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얻는 수익도 더 커질 수 있죠. 한편 증여세는 파이코인을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파이코인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한다면 해당 자산의 증여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증여 시점을 잘 고려하는 것입니다. 파이코인의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한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산을 나누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절세 전략을 잘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분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국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국가의 세금 규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파이코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큰 가치를 가져와 부부간의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일들이 모두 잊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파이코인이 그러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미래에 더 나은 선택과 관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